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너답게 살아갈 너에게. 네, 이 책이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여기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그 스펙과 인성에 대해서 고민을 상담을 하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영미 선생님이라고 이분은 경상여자중학교 교사이세요. 네, 책도 쓰시고 10대를 위한 책도 쓰시고 강연도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의 말씀이 참 공감이 많이 되어서 이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결정을 했고요. 이 책 내용 중에 사람의 인생을 꽃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김국진 씨가 그 꽃에 대해서 사람의 인생이 늦게 필 수도 있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때 활짝 필 수도 있고 꽃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도 선생님도 사람의 인생을 꽃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꽃이 폈을 때 뭐 늦게 필 수도 있고 일찍 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꽃의 크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크기, 원하는 만큼의 아름다움이나 그런 것들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탄탄하게 준비를 잘 차곡차곡 했느냐에 따라서 그 꽃의 피는 시기도 바뀌지만 이 피는 모양도 바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에서 얼마나 내 자신을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고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은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질문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각종 스펙을 쌓아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것과 올바른 인성을 갖추는 것은 양립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나요? 네, 스펙을 쌓다 보면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나의 인성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또 인성을 쌓고 두루두루 모든 인간관계를 잘 원활하게 하다 보면 또 스펙 쌓는데 공부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를 조율하는데 많이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읽어드릴게요. 스펙이란 놓아야 할 놀이공원의 풍선 같은 거예요. 놀이공원에서 풍선을 손에 넣으면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놓치면 하늘로 날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풍선 줄을 손에 쥐고 있으면 마음껏 놀 수가 없어요. 그러다 풍선을 놓쳐버리면 허망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은 편해집니다. 스펙이 없으면 초라해 보이지만 스펙에 얽매이면 인생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어요. 내가 스테디셀러 여러 권을 낸 저자이자 대구에서는 꽤 잘 나가는 강연가인데 남의 이야기를 듣는 방청객 알바를 할 때가 있습니다. PD가 알아보고 여기는 웬일이냐고 물어볼 때도 있어요. 내가 자칭 노차사 회원이거든요. 노는 물이 다른 사람을 찾는 사람들이죠. 노는 물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 문화접변, 문화의 융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평과 강의의 폭이 넓어지죠. 그런데 기왕이면 돈 되는 강연을 듣고 푼돈이나마 벌어 잘 쓰면 좋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내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내 안의 열망에 집중하세요. 스펙도 직업도 남의 눈이 아니라 나의 만족도를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외모나 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패션 블로그를 하는 목적은 스스로 입고 싶은 옷을 입기 위해서입니다. 공룡에 대해 공부하는 날은 강의 도구로 공룡이 프린트된 옷을 입고 출근하고 2015년 국내 체육대회 날엔
조선 여인 어우동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학생들에게 충격적이고도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덕분에 학생들과 사진을 가장 많이 찍는 날이 됐죠. 선생님 참 대단하시죠? 그런 옷을 입고 출근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정말 남의 시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용기 있게. 예.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것과 올바른 인성을 갖추는 건 양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인성 함양에 우선순위를 두고 싶습니다. 인성이란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사는 힘입니다. 교육된다기보다 다양한 경험으로 몸에 스며드는 것이죠. 보고 배우는 것, 말 그대로 체득하는 겁니다. 인성을 갖추면 늦더라도 성취 욕구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잘 살아야겠다는 목표가 생깁니다. 나는 인성은 교육을 통해 성취할 수도 없고 평가의 잣대를 들이댈 수도 없다고 봅니다. 나의 성공한 제자들을 보면 대부분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입니다. 인성을 제대로 갖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정서적인 거는 자기 자신의 심신이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도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하는데 부족함이 많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여유가 생기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상대방 입장에서도 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중요한데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이 편안함을 유지가 계속 이어져야지 그 상태가 유지돼야지만 그런 여유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긍정적인 생각들이 그만큼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살아가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꽃 같은 존재입니다. 다수가 봄에 피는 꽃이기를 바라죠. 똑같은 노란 꽃이지만 민들레는 봄에, 호박꽃은 여름에, 국화는 가을에 핍니다. 피는 계절이 저마다 다르다는 거죠. 동백꽃은 심지어 겨울에 핍니다. 왜 나는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할까 조바심 내지 마세요. 언젠가 반드시 활짝 꽃을 피울 겁니다. 계절을 앞당겨 꽃을 피우려는 건 욕심이지만 이러다 꽃을 피우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부질없습니다. 남이 빨리 꽃을 피우더라도 불안해하지 말고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세요. 피는 계절을 떠나 어느 꽃이 본질적으로 더 아름답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벚꽃은 사람들이 찾아다니며 구경을 하지만 백꽃은 사람에게 달콤한 가시를 안겨주죠. 나도 작가 생활을 30대 말에 방송은 40대가 넘어서 시작했고 강연가 생활은 40을 훌쩍 넘겨 시작했습니다. 20대는 불행했고 30대는 교사로 내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생각에 우울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나도 늦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젠가 꽃을 피운다고 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식물도 꽃을 피우려면 물과 양분을 공급받고 땡볕 등 자연의 혹독함을 견뎌야 합니다. 꽃을 피우려면 물과 양분이 필요하고 또 비바람 치는 날도 있고 아주 땡볕에 뜨거워서 목이 말라서 목말라 할 때도 있고 정말 힘겨움을 다 이겨내고 그 힘겨움이 있을 때
꽃이 피죠. 저도 난 종류를 키우고 꽃도 화분을 몇 가지 키우는데 그 난이 키울 때 꽃이 언제 피냐면요. 물을 주고 조금 목마르게 일부러 놔둬야 된대요. 놔두고 나서 목마름에 갈증이 났을 때 아주 메말라 있을 때 그때 물을 흠뻑 준대요. 주면 그게 물을 목말랐던 그 상태에서 물이 들어오니까 흡수가 빠르죠. 물을 다 흡수하면서 물의 기운으로 꽃봉오리를 피우는 거죠. 그래서 꽃도 많이 피고, 꽃도, 잘 피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난하고도 연관이 있는 화초 키우는 난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이 꼭 있다는 거죠. 쉽게 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헛된 꿈을 꾸고 있을 수도 있어요.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꿈을 이룰 능력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김연아와 박지성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좌절의 아이콘일 수도 있어요. 희망 고문에 속지 마세요. 공부를 잘해야 하는 일도 있고 임원고 씨처럼 간문히 버티고 있는 직업도 있어요. 이 꿈이 나에게 과연 절실한지도 따져보세요. 부모가 부추긴 꿈을 제 꿈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꿈을 강요당하는 세대 같아요. 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진득하고 느긋해질 필요가 있어요. 적성에 맞지 않는 일에 종사하더라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본래 예체능 계열의 적성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 분야로 나가겠다는 꿈을 못 이뤘지만 행복하게 삽니다. 오래 하다 보니 교사도 적성에 맞는 것 같고요. 사람들에게 나는 뼛속까지 여배우라고 하는데 교사야말로 시나리오를 쓰고 모노드라마를 하는 배우입니다. 관계기자 고객인 학생들을 들었다 놨다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의 밀당에도 능해야 하죠. 적성보다는 끌림, 끌어당기는 힘이 느껴지는 그런 일을 하세요. 재미보다는 관심에 더 가까운 심리 상태죠. 좋아하는 일과는 뉘앙스가 다른데 시선이 가고 마음이 쏠리는 일이라고 할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믿어보세요. 그게 잘 안 되면 자기 몸에 대한 자신감을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랑과 신뢰는 다분히 추상적인 가치이지만 우리 몸은 실체가 있잖아요. 얼굴은 안 예뻐도 몸매는 아름다울 수 있고 몸매가 별로라도 옷빨이 좋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겨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세요. 자기 몸의 강점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누드로 비춰보는 게 좋습니다. 꿈이 하나일 필요는 없습니다. 꿈이 하나니까 못 이루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꿈이 꼭 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꿈을 한 20개쯤 적어보세요. 그 중엔 작고 소박한 꿈, 쉽게 이룰 수 있는 꿈도 한 5가지 끼워 넣으세요. 입시 부담에 짓눌린 고등학생이라면 신당동 떡볶이 사 먹기, 노래방 가기, 하루 종일 잠자기 같은 것들이죠. 힘들 땐 이런 작은 꿈부터 행동으로 옮기세요. 작은 꿈이라도 이루어지는 동안엔 당신은 꿈을 이뤄가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고 하고 싶은 게 있고 뭐 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단 한 가지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꿈을 얘기를 하거나 내가 뭐가 되고 싶다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 부정적인 말들을 좀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마음에서 너 그거 하면 돈벌이 힘들어. 아니면 너 그거 하면 그 길이 얼마나 힘든데 거길 가려고 하니 그런 걱정이나 불안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정적인 말들로 인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거에 자꾸 쏠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거를 딱 끊으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에너지가 100이 있어요. 100이 있는데 이 100을 가지고 부정적인 거, 내 미래를 위해서 올인해서 써야 되는데 그 100을 가지고 부정적이고 안 좋은 불안한 마음 때문에 여기다 뭐 20, 30씩 이렇게 나눠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내가 그쪽 미래를 위해서 쓴다면 부족하잖아요. 여기에 다 100을 써도 모자랄 판에 그걸 나눠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가고자 하는 거 그런 쪽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부정적인 거는 내가 불안감이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그런데 긍정적인 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긍정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부정적인 거는 차단을 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온 에너지를 내 몸의 에너지를 다 긍정적으로 내 미래를 위해서 온전히 써야 하는 거죠. 그러한 노력을 매일매일 단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단련을 시키면서 나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끌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도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게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험이 나중에는 나의 재산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해요. 저는 이제 심리학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는데 사람이 행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 돈도 버는 것도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돈을 쓸 때도, 지출을 할 때도 소비적 지출이 아니고, 소모적인 지출이 아니고, 지속 가능한 지출을 해야지 행복하다고 해요. 근데 지속 가능한 지출이 뭐 여행이나 아니면 뭘 배우거나 강연을 듣거나 그런 행동적인 경험, 그런 경험들이 행복하기 위한 그런 지출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소모적인 거는 일단 뭐 옷이나 뭐 필요한 거 음식을 먹거나 그럴 때는 잠깐 그때만 행복하잖아요. 먹거나 아니면 입었을 때 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도 몇 번, 수십 번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나 이거 너무너무 이뻐. 그거는 그때만이잖아요. 근데 여행이나 아니면 뭐 강연을 듣거나 그런 두고두고 남고 두고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스토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사회에 나가서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야도 넓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다는 거죠. 지속 가능한 투자라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그런 지속 가능한 것들이 행복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에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행동하려면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많은 다양한 경험. 뭐 여행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알바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연이나 뭐 전시회 그런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뭐 강연을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직접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 경험이 쌓이면 또 그게 또 스펙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스펙도 쌓을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통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거기에서 오는 인간관계가
또 형성이 되니까요. 거기에 또 인간관계, 인성도 내가 쌓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게 많이 힘들잖아요. 지금은 뭐 알바를 해도 그걸로 생활을 하기 빠듯하고 하니까. 근데 굳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또 무료로 할 수 있는 경험들도 참 많고요. 아니면 뭐 알바를 하게 되면 거기 알바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거, 얻을 수 있는 건 얻으라는 거죠. 돈도 벌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얻고, 긍정적인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거기서 일을 배우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그런 거 다 배우는 거잖아요. 나한테 쌓이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쌓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런 내 꿈을 이루는데 중간중간 그런 힘든 슬럼프가 있잖아요. 그 슬럼프가 있을 때는 잠깐 쉬는 것도 방법이에요. 잠깐 쉬었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오뚝처럼 딱 벌떡 일어나서 다시 힘내서 시작하면 돼요. 근데 그 쉬는 시간이 너무 길지는 않는 게 좋다고 해요. 왜냐면 거기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어떤 환경에서 그게 시간이 오래되면 거기에 익숙해지고 물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면, 많이 지쳤다면 휴식을 쉬세요. 잠깐 쉬었다 가세요. 쉬었다가 다시 그만큼 쉰 만큼 충전해서 벌떡 일어나서 더 열심히 가면 되죠.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웠을 때 여기까지 가야 돼요. 100까지 가야 돼요. 100까지 가야 되는데 한 10 정도, 20 정도는 갔어요. 열심히 갔는데 한 30 정도 가려니까 지쳐요. 지친다면 잠깐 쉬었다가 가고, 잠깐 쉬었다가 가고, 그러면서 천천히 가는 거죠. 이거를 뭐 1년 안에, 3년 안에 꼭 해내야 돼. 그런 법칙은 없는 거잖아요. 뭐 빠르면 1년 안에 갈 수도 있고, 좀 늦으면 뭐 3, 4년 있다가 갈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이 얼마큼이냐, 거기까지 몇 년 안에 가야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끝까지 천천히 가더라도 끝까지 가서 내가 그걸 얻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 목표가 너무 높다 생각이 되면 그걸 쪼개세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10단계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이제 10단계까지 가겠죠. 네. 현실에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생각해서 좌절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인 시각으로 서두르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간다 생각하세요. 천천히 가도 늦지 않아요. 시간은 길잖아요. 지금 인생이 지금 그전에는 뭐 80세, 90세라고 했는데 지금 100세고 100세 시대라고 하고 뭐 120세대라고 하잖아요. 길어요. 천천히 가도 늦지 않아요. 천천히 가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거를 얻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